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흐립니다.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비가 올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그 날씨가 대단히 흐린데 이것은 단순하게 흐린 날씨 또는 안개가 아니고 미세먼지의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운동 삼아 산책 다니는 분들 나쁜 공기 마시지 않도록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목공 기계나 공구나 도구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 공구, 전동 공구, 충전 공구, 에어 공구, 수공구들을 구비하다 보면 이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속간해야 되는데, 우선 일단 제가 믿고 걸러야 되는 공구들, 믿고 무조건 걸러야 되는 공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공구를 사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제품들은 다양하지 않고 내수화되어 있지 않으니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제나 유럽산 등등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유럽산의 장비들은 크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그 OEM으로 만든, 대만이나 중국에서 OEM으로 만든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경험이 좀 많은 분들 또는 경험이 많은 분들과 작업해서 기동량이라도 좀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계들은 전쟁을 많이 한 나라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기계들을 잘 만들죠.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기계 공구를 살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대만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드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뭐 미제 브랜드인 델타를 찍으면 델타가 되고,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판매가 되는 뭐 그리즐리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로 그냥 찍으면 그게 이제 그 브랜드가 되는. 그래서 마치 A 기계와 B 기계가 다른 공장에서 각각 만들었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만들었는데 브랜드만,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찍는 것과 남의 브랜드를 찍는 것에 차이만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단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장비는 뭐 예를 들면 미제 델타 제품이니까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조립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등을 위해서 이제 그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저렴한 부품으로 대체돼서 끼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면서 좋지 않은 장비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공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터를 좀 원가를 줄이려고 이상한 걸 갖다 껴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글쎄, 어느 공장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제품들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 미제, 뭐 영국제, 독일제, 이태리제 이런 거에 수명이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하는 내내 안정적이지 못하죠. 안정적인 것들을 써본 분들은 이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터를 통째로 갈지 않고 이렇게 코일을 다시 감아서 쓰는,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수리해서 쓴다 그러죠. 그거를 뭐 막기가이 한다고도 하는데, 막기가이 하는 비용이 요즘에 뭐 어리버리하면 다 한 3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고, 그때 기계를 또 분해 조립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잘 보고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중고 400만 원짜리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고를 선택을 할 때는 기계를 볼 줄 알고
설사 그 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튜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중고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중고를 사면 그게 그냥 그 애물단지가 되거나 고철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목공 기계들을 선택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양질의 기계를 쓰는 게 좋겠으나,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주머니 사정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기나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얘기지만, 일본이 경제가 어려울 때 많은 공장, 가구 공장, 악기 공장, 문짝 공장, 목공소, 공방 이런 곳들이 이제 막 문을 닫으면서, 그때 이제 쏟아져 나온 목공 기계들, 보통 2, 30년대에 만들어진 것부터 5, 60년대에 만들어진 기계들도 상당 부분 지금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공장에서 쓰이는 기계들이 대거 이제 그 중고 매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형식은 같아도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가보면 의외로 일본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계가 중국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고값, 일제 중고값보다 그 중국산 새것값이 더 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그 일본에서 나온 중고 매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이 김포 어딘가에 대량으로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저렴하게, 아마 일본에서 그게 들어올 때는 거의 무게 따라서 아마 이렇게 수입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뭐 종류별로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팔죠. 그런 것들을 파는 분들이 기계에 대해서 빠삭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치기도 하면서 팔 텐데, 그런 거 거의 없이 이제 팔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루노골은 보니까 기계는 좋은데 조깃대가 없어. 그러면 그 조깃대가 일반 평범한 걸로 맞춰서 쓸 수 있는 것들이냐? 그렇지 않죠. 그 고정돼 있는 고유의 그 조깃대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성품이 갖다 끼면 맞질 않으니 골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것들은 밴드소인데, 그냥 위아래 휠이 돌면서 띠톱을 그냥 돌려서 나무를 절삭을 하지 나머지 펑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촉을 따는 제비촉이나 또는 살문을 탈 수 있는, 그때 도움이 되는 그 굉장히 상위급 고급형 레디알 같은 경우에, 레디알 암소라고 부르죠. 레디알 암 같은 경우에도 그닥 이렇게 펑션이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 공장에 문을 닫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스토퍼니, 레일은 이런 거 다 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어떤 자동 대패는 슬라이드 악스, 이렇게 송재의 기능을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제품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기능이 이제 순간적으로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볼 줄 알아야 이제 그 내가 쓰기에 좋고, 그 일단 처음에 왕창 들여올 때 보기 좋고 쓸만하고 우수한 것들은 그냥 먼저 팔려버리는 경향이 있고, 남는 것들은 나중에 그냥 계속 안 팔려고 남는 것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공기계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 일단 목공기계를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믿고 걸러야 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단은 목공기계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일단 접고, 저 전동공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일단 그 B브랜드, B급 브랜드, 뭐 있다 없다 했던 브랜드들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없고, 한때는 좀 열심히 영업하면서 파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프로텍, 렉슨 뭐 이런 것들, 그런 류의 장비들이 쓸만해 보이죠? 저렴하고 가성비 대비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동공구의 생명은 대부분 우리가 정류자, 그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정속 주행, 그러니까 최고조의 RPM에 달했을 때 나무를 절삭하지 않고 스위치를 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막 이렇게 자르거나 가공을 하다 보면 이게 일주일도 못 쓰고 그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프로텍 이 각소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각도기 같은 경우에는 딴 거 50만 원 할 때 얘는 25만 원, 30만 원인데 정류자가 나가면 수리비가 15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싼 겁니까, 여러분? 싸지 않은 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돈 들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그 전문가가 하는 일에 적합한 최소한의 선을 가진 것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국산 제품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서 국산 제품도 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글쎄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런 거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브랜드인 뭐 개양 전동공구에서 컴프레셔 같은 것도 나오죠. 그리고 뭐 제일은 뭐 타카 같은 걸로 유명한 회사고 뭐 서원 그러면 컴프레셔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류의 국산 브랜드들, 이런 류의 이제 국산 회사들이 우리나라 그 제조사들이 과연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지 저는 사실 그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중국산 부품 갖다가 조립만 하는 건 아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구라야 사기야 이거 아무튼 그런 브랜드들 저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들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 다 드리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공구에서는 이런 공구를 피하셔야 돼. 믿고 걸러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놔둬요. 가끔 꺼내 쓰고 그냥 둬도 혼자 망가지는 도구들이 있어. 물론 사람도 그냥 놔두면 결국은 다 죽죠. 공구인데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놔둬도 혼자 고장나요. 그냥 자연적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 써도 고장나고 안 써도 고장나고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구들이 있는데 그냥 놔둬도 혼자 수명을 다하는 공구들. 근데 그 수명이 뭐 짧게는 2, 3개월, 길어야 한 1년도 안 가는 게 허다합니다. 물론 저렴한 이제 보급형들이죠. 야, 이렇게 싼 도구가 있나 싶은 것들인데 그런 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새 거를 샀는데 마치 오래 쓴 것처럼 썩음썩음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 새 제품인데 이건 중고도 아니고 수명을 다한 것도 아니고 쓰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이런 것들 가격도 애매하고 성능도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비 어떤 회전에서 좋은 작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거는 뭐 값비싼 좋은 장비나 저렴한 장비나 다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장비를 선택을 할 때는 스위치를 탁 켜고 내가 뭔가 가공을 할 때 뭔가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켰는데 막 소리가 그냥 뭐 웬가랑 쟁가랑 막 이게 막 덜덜덜덜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안정감이 없죠. 일단 좋은 장비들은 그 돌아가는 소음 자체가 고요합니다. 이렇게 고음이 나지 않고 스위치를 켰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들 치고 이제 저렴한 도구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의 좋은 양질의 값비싼 장비들은 그런 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새 거를 돈 주고 샀는데도 그냥 썩음썩음한 것들 새 거일 때부터 그냥 뭐 성능이 그냥 그저 그런 것들 그런 도구들 믿고 걸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든 완성도가 떨어져서인지 사자마자 그냥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고장이라는 게 이게 새거 값은 얼마 안 하는데 수리비가 거의 그냥 막 새거 값에 준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5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4, 5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새 거를 사서 몇 번 고치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새거 값이 나오더라. 과거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컴퓨터를 바꿀 때
고치는 비용이 새 것 값의 반 이상이 들면 그냥 새 걸로 바꿔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쓰는 공구에 적용하기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몇 번 고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 수고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번 고치고 나면 그냥 새 것값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이나 상가나 이런 거 이전할 때 이사할 때 에어컨 같은 거 옮겨 보면 에어컨은 뭐 100만 원인데 옮길 때마다 그 설치비가 2, 30만 원씩 들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이전하면 에어컨 새 것 값이 나오는 이런 이제 답답함을 좀 우리가 느끼기도 했죠. 그래서 그 고장이 잦아서 결국은 이 수리비에 맞아 죽는 이런 공구들은 우리가 이제 믿고 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 또는 90년대까지 이 제조업이 잘 되고 일감이 많을 때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목공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면 뭐 한 200군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거죠. 그 옛날에는 중국에는 거의 없었고 대만이 뭐 우리나라 100군데면 대만이 10군데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대만이 500군데면 우리가 지금 10군데, 20군데고. 그것도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그 공장들이 대거 이제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많이 하고 산업화를 빨리 가속한 나라들이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도구들을 잘 만드는데 그때 잘 만들어진 과거에 이렇게 캐비넷형이 아닌 철판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게 아닌 쇳물을 부어서 주물로 만든 기계들은 지금도 잘 쓰이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모타나 베어링, 샤프트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교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반이 그 나무 가공하는 그 마찰에 달아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서 정반을 깎거나 이런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때 그 주물 장비들을 써본 분들은 그 나름대로 고요함과 평안함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주물로 만들어진 기계들의 그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메이커들 믿고 걸러야 되는 브랜드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계 공구하고 전동 공구를 어떻게 이제 믿고 걸러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믿고 걸러야 돼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대패들 또는 이제 요즘에 대패를 쓸 줄 아는 목수들 보기가 어렵지만 칼, 대패, 뭐 끌, 뭐 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튜닝하는 게 어려워서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계의 발전으로 해서 이제 수공구를 점점 이제 안 쓰게 되는 경향들이 높은데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장에 일하는 목수인데 대패를 사서 쓸래니까 그냥 쓰는 건 줄 알았더니 막상 알고 보니까 철물점에서 쓰는 대패는 그냥 쓸 수 있는 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패 집을 고치고 대패날을 연마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패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서 그만큼을 이제 튜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질문이 그거예요. 왜 똑바로 된 거, 그냥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런 거죠. 일단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도 일단 쓸 수는 있지만 그날 또는 뭐 빠르면 5분 30분 길어야 그날 안에 걔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가 나가거나 깨지거나 또는 이제 무뎌진다는 말씀이죠. 또는 이렇게 닳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스킬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대패가 얼마짜리냐 이거 5만 원 10만 원이다 이거 그게 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 주고 사겠냐는 거예요. 안 살 거 아니야 어차피. 고민할 거 아니냐는 거야. 50만 원 주고 살까 말까.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면 사겠냐는 겁니다.
전 세계의 어느 제품도 그에 준하게 근접하게 만든 건 있지만 완벽한 건 지금도 없죠. 결국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그 어디 우리나라는 지금 대패톱 이런 거 만드는 장인분들 그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그 대패를 다 튜닝해 갖고 쓸 줄 알 만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공장에서 일하겠냐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하겠냐고.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은데 그 정도 사고력과 그 기술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공장에서 그 단순 노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현장에서 목수들을 지도하거나 공방에서 또 다른 분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 그 공구통에 어디 이렇게 파니까 샀겠지만 거의 쓸 일이 없는 도구들을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이거는 쓸 일이 없다. 원래 없었다. 이거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지름신이 강령한 이거 어디 두면 어디 쓸 데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본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낚시꾼들 주머니에서 돈 빼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도구들이 나오는 것처럼 목공 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충동 구매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면 다 쓸 것 같죠? 거의 쓸모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살 때는 가급적이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위주로 사시고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면 절제하라고 제가 이제 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돈을 좀 이렇게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문가로서 직업인으로서 써야 되는 그 성능의 최소한을 갖춘 걸 사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도 않은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잡다하게 막 싸놔봐야 결국은 그건 짐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쓰지 않아서 처박아 놓고 거의 이제 뭐 골동품 유물화처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그 장비를 뭐 마펠, 페스툴, 메타보, 보시 이렇게 갖출 수는 없죠. 그게 다 저 비용이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펠, 페스툴, 메타보, 보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만 있어봐. 마펠 독일제, 페스툴 독일제, 메타보 독일제, 보시 독일제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쓰는 디월트, 마키다, 뭐 미러키 이런 건 뭡니까? 그 다국적 기업이거나 뭐 미국 브랜드거나 일제 브랜드거나 할 텐데 상당수가 그 메이드 인 그 차이나. 과거에는 다 어디에도 차이나였고 어느 날부터 제가 한 20여 년 전 됐나 그때 보니까 메이드 인 PRC라고 써 있어서 도무지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메이드 인 PRC가 어디 건지 아시나요? 그 독일 브랜드가 내수화를 고집한다고 끝끝내 버티다가 도저히 세계 경쟁화에 못 버텨서 일부 브랜드를 이제 일부 제품을 중국으로 넘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점원이라고도 못 쓰고 차이나라고 쓰기 뭐하니까 거기서 이제 메이드 인 PRC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PRC People's Republic China더라고. 야, 참 기가 막히죠. 물론 이제 독일에서 엄선해서 이제 그 생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기능을 갖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참 이거 아직도 묻지마 믿지마 반신반의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뭡니까? 뭐 아반떼, 소나타, 프라이드 뭐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 아반떼가 많이 팔리긴 했죠. 풀체인지는 많이 됐지만 모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많이 아마 수백만 대 이상이 팔렸을 텐데 그러면 그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평균적인 사람이 타기에 좋은 것이지
그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최고의 차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나 예를 들면 뭐 스키, 낚시, 뭐 일반 레저 스포츠 다 포함해서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제품 월드 베스트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입문자용, 초보자용으로 둔갑하는 그 뭐 골프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목공도구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그 허접한 도구를 쓰고 취미로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기한 죽으려고 그런지 좋은 도구들을 값비싼 도구들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오늘 제 영상에서는 믿고 걸러야 되는 목공 공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계 공구는 어떻게 골라야 되고 전동 공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수공구를 고를 때 가급적이면 그 잡다하게, 수공구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 대비 이게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다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타, 그 다음에 이제 이 샤프트를 붙잡고 있는 곳의 어떤 그 형태, 이게 이제 그냥 볼트 너트로 채워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 어느 펑션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선택의 폭이 적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는 더 우수한 장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영업하는 행위가 적은 것입니다. 제조 기반으로 오늘날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성장한 나라가 제조 기반이 주저앉으면서 갖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부디 작업 자족이 안 되고 원료 원자재가 없는 우리나라는 오직 제조 생산국이 돼야 된다. 제조가 기반이 돼서 소규모 가내수공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의 그 포지션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조업들을 다시 이제 키워야 된다. 제조업의 전성 시대를 다시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의 부재, 그리고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의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고 걸러야 되는 목공 도구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좀 참았다가 좀 좋은 걸 사시든가 아니면 중고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